안녕하십니까, 하다스터디 윗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천대학교 논술전형 일명 약시력 논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천대 약식형 논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술고사 가이드를 보면서 이번 전형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서 보게 되면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수능 시험 준비를 충실하게 한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EBS 수능 연계교재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평가원에서 연계교재에 대한 출제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같이 수능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번 논술 전형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방법에서 보게 되면 서술 논술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신 준비할 때 서술형 고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데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신을 보게 되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본인은 제대로 문제 풀었는데 왜 감점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 되느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내용을 생각한 것을 다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제외시키고 쓰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술고사 준비한 학생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준비 방법을 보게 되면 서술 논술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서술형 고사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계열을 보게 되면 인문해 같은 경우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노트 형식의 답안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서술형 고사처럼 본인의 생각을 다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논술고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항이 어렵게 나오거나 변별 있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수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수능에서 공통 과목의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문과되든 이과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이 전형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똑같이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와 기호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 고사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한계 영역 3등급 이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당연히 수능 준비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선발 원칙에서 논술고사가 80%, 학생부 교과가 20%를 차지하는데 이걸 보면서 학생부 교과가 본인이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준비해도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저희가 작년에 합격 기준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렇게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고사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 일정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난 후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동점자 처리 기준에 논술고사 성적 우수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논술 준비를 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3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등급 컷들이 나와 있는데요. 70% 컷과 90% 컷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4점대 초반부터 5점대까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료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내신 성적이 본인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가천대가 나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수능 준비랑 논술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천대 논술 전형은 이런 학생이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리 논술 준비를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수리 논술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이 수리 논술은 수능과 다르게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수능에서 수학을 3등급 정도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3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수능 수학에서 부담을 조금 느끼는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수리 논술은 준비하기가 더더욱 어려우니 지금 수리 논술보다는 가천대에 있는 이런 약식형 논술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약식형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 준비를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점수가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수능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이라면 가천대 약식형 논술 전형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한국외대 자연계열이나 한국공학대, 홍익대 세종, 수원대, 삼육대, 서경대 같은 이런 마지노선의 학교를 본인이 준비한다 한다면 가천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을 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천대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재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년에 인문 B14번 문제에서는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의 곱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많이 본 형태고 간단하게 푸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확인해 보면 수능에서 문제 풀이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천대에서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과서 개념을 일일이 다 적용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다는 건 만약 위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내신 성적에서 감점 요소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에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천대에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는 자연시 문제 8번인데요. 여기서도 극대극소가 주어져 있고 3차 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다들 개형을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이하게 되면, 수능 문제 풀이하게 되면 당연히 저도 이런 위에 있는 식도로 푸는 거를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형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극소고 어디서 극대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가천대 모범답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처음 미분을 배웠을 때 썼던 증감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감표가 나와 있다는 건 우리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나 이거 알고 있습니다를 표현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문제가 쉽다고 그냥 풀어서 난 맞았어 하게 되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가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면 이런 형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다스터디에서는 어떻게 수학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가천대에서 필요한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 답안이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 풀이를 단계별로 제시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의 점수를 배점해서 총 10점 만점을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문제 풀이한 거를 표현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야지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능 성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천대 기출문제랑 저희 하다스터디의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에 유사한 문제들, 일명 적중문항을 말씀드릴게요. 23학년도 가천대 인문A 12번 같은 경우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밑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그 개념은 둘 다 미분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서술하는 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극한값 문제인데, 여기서 극한 문제에서도 또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 문제였는데 저희랑 이 문제가 똑같은 형식이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공부하셔야지만이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똑같다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22학년도 인문계 문제인데, 올해 6월 모의고사 볼 때도 학생들이 느꼈던 것처럼 집합 형식이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거고 가천대에서는 이런 집합형식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집합형식 문제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는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천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가천대 논술하게 되면 약식형 논술이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요. 약식형 논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다스터디의 윗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